정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민총회 개념을 주민자치법에다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를 만들어주면 모든 결정이 주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으로 함부로 규정을 아마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피해가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주민총회가 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죠. 주민총회하고 회원총회가 틀려요. 지금 서울시 조례는 주민총회는 있습니다. 이 양반들 회원 아니에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냥 이익에 따라 반응한 사람들이지 어떤 자연적인 기본적인 의무가 없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때 한번 주민총회, 회원총회 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있다면 실무 집행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또 실무 집행기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단일 조직이 아니라 중첩 조직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 해결이 되는데요. 여러 군데서 제기됐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주민자치회가 과연 역량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계몽된 시민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토론회를 한 10년 전에 상당히 심각하게 했는데, 이때 저는 주장을 어떻게 했냐면, 있는 사람을 시민으로 끌어올리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시민이 좀 주민 밑으로 생활 속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느냐. 그럼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렇습니다. 만일 서울시 전체의 일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정말 서울시 차원의 일을 다루려면 계몽된 시민이 아니면 전혀 못합니다. 아마 종로구도 그럴 것 같고요. 동정도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내려가서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통을 한 두세 개 합한 정도, 2,000명 정도 내려가면 그렇게 많이 계몽되지 않아도, 또 무슨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 수준의 일은 능히 처리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주민자치제도라고 봅니다. 주민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한다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제 이게 읍면동보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 계층에 동장이 있는 데다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자치회는 뭐를 하려고 그러면 동장을 타넘어가야 됩니다. 동장이 10여 명 되는 직원들 데리고 또 그 많은 자원들 가지고 주민자치회 못하게 하면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동장을 타넘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만들면 동장을 타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걸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통리장이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없애버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또 주민자치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계층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읍면동에다 할 거냐, 통리에다 할 거냐, 아니면 반에다 할 거냐는 문제 하나. 그 다음 규모를 지역 규모로 봤을 때 얼마 정도로 할 거냐,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얼마 정도로 해야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인가. 이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설계하는 기미가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없고요, 행안부에도 전혀 없습니다. 읍면동에 한다, 아주 무식하게 들이밀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일제가 없애버린 데다가 산업화 시기 때 많이 더 없어졌고요. 민주화 때도 주민자치는 이거 신경 안 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현재 이제 주민자치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펀더멘탈을 건설해가면서 주민자치의 현실적인 일도 해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늘 듣던 얘기들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듯이 이중적인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압축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이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옛날에 안희정 지사한테도 했고 이시영 지사한테도 얘기했고 권영진 시장한테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하겠습니다 그러고 뒤돌아서서는 한 분도 안 하신다는 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토론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분법적인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제기는 이분법적으로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과제는 국가, 시장, 사회 중에서 국가 중에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읍면동 통리를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 영역에서 사회 영역으로 넘겨달라는 겁니다. 분권해달라는 겁니다. 국가가 다 독식하지 말고 아주 맨 밑에 있는 직접 민주제로 할 수 있는 이 지역만은 사회에서 맡겨달라.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꼭 하고 국가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기능은 넘겨달라 그러는데 이것조차도 위험하다고 못 넘겨주니까 이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위에 행정적인 계층적인 시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전계층의 전체가 이제 통하는 건데 이게 어느 계층이라고 자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역동성에 맡기면 저절로 다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 민주주의도 레벨의 문제인데 성북구에 마을 민주주의 했는데 이거는 구청장 민주주의지 주민들한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동원되는 주민들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마을 민주주의라고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제 임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화를 하려 그러면 일이 없으면 민주화를 못 합니다. 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쥐거나 일을 쥐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분권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화를 하려 그러면 일을 분권해주고 사람도 분권해줘라. 간섭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서 저절로 보충성 원리를 작동시켜도 충분할 만한 기제가 형성되리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